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거래소는 0.7% 약세권이고요. 코스닥도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좀 약화됐습니다만 670선 정도에서 상승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FMC 앞둔 관망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만기일 좌우간 결과적으로는 7월 달부터 이어졌던 1차 채널 자체를 좀 돌파를 한 상태고 지수도 그리고 종목들은 지난 수요일부터 특히 가치주 쪽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들이 일단 보여졌기 때문에 종목별로 봤을 때는 바닥권 인식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 FMC 앞둔 변동성이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기다렸던 올 하반기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좀 공격하고자 하는 매매 의지가 좀 더 강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서는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 부분은 어제 이제 여기에서 위안화 환율이 이제 강세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우리 원달러는 오히려 11원 이제 급락이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차가 한 1.6%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즉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1,200원대를 넘어갔다가 빠른 속도로 쭉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사나흘 정도 환율이 2% 정도 밀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엔화의 움직임까지 다시 반등 움직임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121선 15만 원대 돌파 이후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현대차가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섹터가 아주 좋아진다, 현대차가 대단히 좋은 주가의 전망 움직임이 전망된다는 의견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경기주들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충분한 주가의 반등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신다면은 여전히 지금도 가치주 찾기 게임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뭐 유가 한 4% 급등 나오면서 카프로, 효성, 뭐 대한유와 일부 종목군들 같이 좀 강세 나와 있는데요. 롯데케미칼도 26만 원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또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연간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순이익 한 지금 기준으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가치로 밸류로 봤을 때는 22만 원대 정도 정보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26만 원이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1배수가 넘죠. 그리고 올해 상승률도 이미 꽤 나와 있고요. 다른 최근에 밑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두산그룹 관련주라든지 LG그룹, LS그룹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밑에서 가치주로 돌아 나오는 주식들 그리고 조선주 이런 쪽들보다는 가격적 메리트는 약합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색채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일단 돌아서게 되면은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B2C 섹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롯데케미칼을 포함하는 화학주는 지금 위치에서는 가치주보다는 경기주 색채가 좀 강하다고 보시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싸지 않은 아주 월등히 싸지 않은 롯데케미칼이 강세를 좀 더 유지해 준다면은 현재 시장 자체가 성장보다 경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강도 자체가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기주와 가치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ENM은 오늘 아침에 일부 이제 증권사 미래에셋 쪽에서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뭐 SBS라든지 CJENM 같은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뭐 긍정적이다라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냈던 상황인데요. 오늘 한 1% 올라 있습니다. 어제 뭐 이재현 회장 건 때문에 또 급등했던 상황이고요.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CJENM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장주 쪽에서 포트폴리오의 성장주를 만약 한 두어 종목이든 어쨌거나 20%, 10% 비중을 가져간다면은 미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기에 살아남았고요. 이번 조정기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움직임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반등이 되지만 미디어는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어제보다 지금의 주가가 좋았을 때만 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CJ ENM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어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이 지금 코스닥의 전반적인 심리라든지 혹은 뭐 강도 자체를 좌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CJ ENM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그리고 대상 종목에서는 미디어를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편입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에서는 삼성 L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것이 9월 7일 날요, 하나대투에서 먼저 리포트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대투에서는 3분기에 30억 정도밖에 못 나올 거다. 가이던스가 120억이었었는데 30억을 불렀었고요. 이제 오늘 나온 거는 대신 쪽은 60억을 불렀는데요. 하나대투 쪽 나오고 나서는 이게 리포트가 안 알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오히려 12%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신 쪽은 금액은 30억 더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19%까지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삼성 LNS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성장주들이 이번에 좀 모래성 같은 성장 기대감 이것들이 소설 같은 거다라는 거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2015년 5월 달에 증권사들이 1분기 깜짝 실적이라고 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를 10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한 300% 이상 성장할 거다라면서 목표가를 10만 원대 중반대를 그냥 막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리는 아주 무책임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도 이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제약 바이오를 포함해서 지금 고퍼 성장주들 이렇게 지금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단 반등을 이용하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삼성 LNS 종목 자체로 본다라면은 사실 연간 컨센 기준으로 뭐 이 정도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현재 구조를 보면은 한 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대라면은 한 4만 원 이탈 정도의 라인에서는 사실 추격 매도는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망가지는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계속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고퍼 성장주 여러분들이 고가 권역에 물리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가치주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뭐 미리 4월, 5월부터 예상했던 9월의 어떤 매수 포지션은 전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매수와 보유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닥 고퍼 성장주는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 하반기와 내년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올해 투자를 잘 마무리하고 오히려 큰 시황의 변곡점에서의 어떤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